직선의 두 번째 시간이야. 두 번째 시간. 네. 자, 봅시다. 자, 유형 16번. 보면은, 자, 수능은요, 수능이라는 체계 자체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수능하고 결이 맞죠, 당연히. 교육과정은 문제를 잘 푸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 문제 해결력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력 이전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 그런 식의 형태로 돼 있어. 그래서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요렇게 요 놈이야. y는 x 플러스 4. 네, 이렇게 빨간 직선이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 자, 이게 얘가 이 직선하고 2, 3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이 직선은 m의 값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바꿔도 별로 좋을 게 없어. 표준으로 바꿔도 좋을 게 없는 이유가 m의 값이 달라지면은 기울기도 달라지고 y 절편도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야 이거 종잡을 수가 없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뭐냐면은 얘는 항상 특정한 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특정한 점을 지난다는 거. 네. m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어떤 특이한 점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m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됐죠. x-2m 마이너스 y 플러스 1입니다. m의 값에 대한 항등식. 사실 항등식을 배운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항등식을 배운 이유는 이 부분에 항등식의 매력은 여기 있어요. 진짜 매력.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게 되면, 자, 이 형태로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지 않고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x 값이 2, y 값이 1이면 무조건 식이 성립한다. 즉 x에다가 2, y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거니까 무조건 식이 성립한다. 무조건 이 점 지나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2를 갖다가 무조건 지나간다. m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렇죠. x절편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고 기울기도 달라지지만 항상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자, 2, 4분면에서 만난다면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요렇게 지나갈 때하고 요렇게 지나갈 때 있죠. 요런 식으로 지나갈 때야. 그래서 항상 관심 있는 것은 아슬아슬한 바로 그 순간,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한 거, 스릴이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까지 어떻게 놀이동산에서 놀이동산 탈 때 어떻게 놀이기구 탈 때 어떻게 나까지 딱 끊어질 때, 그리고 지하철에서 나까지 딱 닫고 문 딱 닫힐 때, 그때 짜릿하지 않아? 누울 것 같으면 이 심보를 굳게 써야지. 내 앞에서 딱 끊어져봐. 짜증나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아슬아슬한 순간, 자, 요때의 m의 값은 얼마냐면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m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기울기니까 얼마? 6 증가할 때 1 증가했으니까 m의 값이 6분의 1이고요. 요때는요, m의 값이 2 증가할 때에 얼마? 2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6분의 1 사이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숫자가 커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숫자예요. 네? 자,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 헷갈리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m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하고 6분의 1하고. 네. 잠깐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2,1이니까 2쯤 갈 때 하나, 둘, 세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됐나? 되셨어?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자,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이 문제들을 본따 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변형시키고 이거 보니까 오! 개멋있어! 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 대표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표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숫자만 다르고 복잡한이고요. 다를 게 전혀 없죠. 다를 게 없고 전혀 복잡한이에요. 네. 여기서는 뭡니까? 그 직선이 주어졌는데 그 직선이 아니고 2,4 그 직선 자체가 안 주어지고 그 직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냥 계산량만 좀 더 많게 해주는, 그러니까 변형을 잘못 시킨 거죠. 변형을 조금 잘못 시켰어요. 계산량만 많게 해주는, 직접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그 조건을 한번 가공해야지 그 조건으로 가요.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자, 얘는 공식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여기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일반형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외부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으면은, 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거리 D를 재면은 D는 어떻게 된다? 루트 AX1, BY1 더하기 C. 이 식에다가 X1, Y1 대입하는 그 식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 이거요, 이 공식이 나중에 결과로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좀 멋있어 보이고 암기하기도 어렵지 않은 공식이긴 한데 이 공식을 유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공식을 유도하기가 좀 어려워. 자, 공식을 유도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저희 그 여러분들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 유도라고 나올 거예요. 공식 유도라고 나올 거예요. 자, 공식 유도라고 나올 거고, 최근 이 근처 학교들 중에서 얘가 이제 서술형 문제로 공식 유도라고 나온 학교는 저쪽에 이제 그 광남고등학교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쪽에서는 거의 나옵니다. 유도라고 거의 나와요. 서술형 문제. 이게 그냥 한번 사전 지식 없이 한번 공식 유도해봐요. 그리고 한번 고생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숙제예요. 숙제야. 유도해보는데 다른 책은 참고하지 말고, 자, 어떻게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려야겠죠.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를 갖다가 X0, Y0라고 잡으면서 얘하고 수직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서 얘하고 수직인 거 직선 나오겠죠. 맞아요? 자, 보통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기 지나가면서 얘하고 수직인 거, 여기 기울기 찾을 수 있어요. 수직인 거 찾아가지고 교점 구한 다음에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이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네, 맞긴 맞는데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야지 계산이 편해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이든지 아니면 저희 시험 대비하면서 이제 유도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쉬운 문제에서는 이거 그냥 공식을 그냥 써먹는 거 정도로만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유도하라고는 안 해요. 자, 여기 뭐 유도하라고 어떻게 돼 있는 문제가 없어요. 없고요. 네. 유형 25번에 1155번에 그 과정이 있긴 있어요.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긴 있거든요. 네. 약간 특이한 방법을 이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공식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너희들이 혹시 더 좋은 방법 가지고 하지 않아?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왠지 기대 안 하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고, 응?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기대를 하냐? 뭐, 아인슈타인 그 초등학교 학적부 기록에 이렇게 돼 있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 이한테서 학문적인 건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멍청해. 아인슈타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직선하고 원점하고의 거리. 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으셔야 되죠? 맞나요? 네,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2 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자,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기울기 있고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일반형이 돼야지 구하기가 쉽습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정식 공식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하고 얼마? 원점 0,05의 거리. d는 처음에는 공식 항상 써두게 해주세요. 자, 루트 a제곱 b제곱 1, 1. 0,05의 거리는 정말 좋아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루트 2분의 4. 그래서 얼마? 2루트 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네. 이건 결국 뭐예요? 무슨 문제야?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맞추고 공식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틀리고 그런 문제예요. 결국 이 유형은 전부 다 공식 암기 시켜주는 그런 문제들일 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거리가 주어지고 여기에 직선의 그 한쪽 그 개수가 이제 모르는 상태예요. 역시 그냥 공식에다 넣고 그냥 대입해 보는 거죠. 자, 거리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 d는 한번 써보면은 a제곱 b제곱 루트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리가 2다.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오, 기분 좋다. 절대값. 여기 외부의 점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공식 형태가. 자, 그래서 얼마? 10은 그래서 K는 5 또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쪽도 역시 공식만 암기시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네. 자, K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 A를 지난다. 그 점 A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A 찾아낸 다음에 얘하고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문제 합쳐져 있죠. 네. 두 개의 문제 합쳐져 있어요. 네. 터프도 아니죠? 이 정도면. 그죠? 터프도 아니에요. 네. K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 지나는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도 이제 그 1가를 이루는 그런 놈 아니에요? 다시 보면은. 그런 부분이고요. 얘도 그거고요. 둘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터프라는 방법인데 터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직선 구하라고 하는데 얘하고 평행하고 얘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아하, 기울기가 얼마? 4분의 3이고 3인 직선을 찾는데 뭐냐면은 2,2라고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y는 얼마? 4분의 3x. 우리가 찾는 직선을 이렇게 아는 척 해주세요. 얘하고 2,2라고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아까 했던 바로 그 문제죠. 결국 K값 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형이 돼야지 풀 수 있어요. 분수식 좋아하세요? 네. 분수식 좋아하면 좀 이상한 학생이에요, 그 학생. 네. 나는 분수만 하면 막 기분이 좋아. 이런 학생은요, 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나나 뭐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 의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국립정신병원. 정말? 우리나라 제일 커요. 진짜? 우리나라 최대 국립정신병원. 원래 저기 청량리에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보면 어른들 가끔씩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 너 청량리 가야겠다. 청량리 병원을 가야겠다. 그 청량리 병원가 여기 있고요. 이거 저놈이죠. 자, 저는 정신병원. 정신병원. 이놈하고요. 이놈하고 누구하고 2,2라고의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만든다. 자, 얼마예요? 루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가면은 5분의 절대값 얼마? 6 마이너스 4 더하기 4k. 이 값이 얼마? 1이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4k 더하기 2 5가 되도록 하려면은 k 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양수 찾으래요. 양수니까 4분의 3? 네. 됐나요? 4분의 3이 있네.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어렵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문제가 주어지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직선,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점. 얘가 어떻게 주어져요? 문제 한 문제 풀어야지 그 조건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다르게 상황이 어렵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 됐나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문제를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문제 풀면서 시간 없으면 그냥 앞에 거 다 제껴버리고, 숙제 다 했는데. 숙제를 안 했으면은 앞에 거 할 필요 없이 뒤에 거 하면은 중간 과정에서 앞에 거 했던 숙제 중간 과정으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두 놈의 교점을 지나고 1,2의 거리의 비가 1이다. 자, 교점을 지나고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중학생 같으면 교점 직접 구하겠죠. 자, 1,2라고의 거리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 자,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이놈이죠. K 어디다 써도 좋죠.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맞죠? 교점 지나는 게 한두 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제각각 여러 놈이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 1,2하고의 거리가 1이다. 아하. 교점을 직접 구해가지고 따로 교점을 직접 2,1 교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교점 지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아직 몰라. 이 상태로 해놓고 나서 거리가 1이다. 이렇게 교점을 직접 잡은 다음에 해도 좋고요. 근데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중에서 누구다?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1,2하고의 거리가 1이다. K값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동시에 때려놓고 하면 되는데 약간 그 식이 복잡한 그런 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곱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풀게 돼요. 상황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힙니까? 자, 그 다음에 정말 쓸모없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유형 20번의 설명은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냥 설명 다 지워버리세요. 버리세요. 자, 요런 직선이 있고요.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한 2학년쯤 돼가지고 내가 물어봐요. 야, 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냐? 물어보면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요. 뻔뻔스럽게도 그냥 까먹었는데요. 또 한 번은요. 또 한 학생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요. 저건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게 당연해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까? 그런 공식은 없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어요. 그러면은 왜 구하라고 하냐 하면은 자, 한 직선 중에서요. 얼마 잡을까요? 네. 적당히 그냥 아무거나 잡아요. 적당히 잡아요. 이 위에 있는 직선, 그 점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야 계산하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0,0 잡으면 되지. 0,0하고 누구요? 얘하고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 있는 또 다른 점하고 여기 거리 구해도 같은 값 나오겠지. 됐나요? 됐었어요? 0,0 잡으면 되지. 뭐야 이렇게 구한다고 해가지고 425,769,38만 6,753. 그런 계산, 그런 점은 잡지 마요. 뭐 그런 이상한 점을 잡으려고 해요. 같은 값 나오는데. 나는 왠지 그 숫자가 왠지 자꾸 날 땡겨요. 아니, 그러지 말고. 고등학생도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0,0하고 두 놈 사이의 거리 구하자.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일도 사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나 좀 계산하기 쉬운 점을 하나 선택해서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주시고 그러면 이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네 21번 문제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가지고 계속 써먹는 얘기예요. 보니까 자, 좌표 평면을 위해서요 원점이 있어요. 문제 상황 보자. 그래, 원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하고 누구하고요? 이거는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직선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K 값하고 관련 없이 어떤 직선인가 한번 표현해 보면은 K 값하고 관련 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얼마? X 더하기 Y는 0을 만들고 그 점을 찾아주니까 X 마이너스 Y는 2. 자, 얼마? 2X는 2 되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지나갑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지나갑니다. 자, 요 점 지나가요. 그래서 이 점 지나가는 직선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도 되고, 이 직선도 되고, 이 직선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직선이 나와요.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 중에서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얼마가 될 거냐?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리 구해줘요. 일반형으로 바꿔줘야지. 얘하고 원점하고의 거리 얘가 바로 K에 관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의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 상수니까 분모가 좀 작을수록 좋겠죠. 분모가 작으려면은 얘가 최소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얼마? K가 0이 나와야겠어요. 그지? K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루트 2분의 2 해가지고 답이 루트 1로 나오겠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설명이 요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직관력에 좀 호소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요 거리 재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요. 네. 여기서 요런 식으로 거리를 재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수선의 발을 아무리 내려도 어떻게 돼요? 내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는 항상 더 가깝게 돼 있거든요. 그죠? 됐어요? 됐습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선을 긋게 되면은 이 점하고의 거리보다는 항상 그 수선의 발하고 거리 재게 되면은 A라고 할게. 이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항상 빗변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길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H가 어디에 존재할 때일까요? A에 존재할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H가 바로 그냥 A가 될 때. 이거보다 더 먼 점은 이거보다 더 먼 자리에 수선의 발을 걸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더 먼 자리에 수선의 발을 어떻게 그었다면은 직선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잖아. 그치? A보다 더 멀게 만들 수는 A보다 더 먼 자리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자리. A보다 더 먼 자리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면 그럼 거짓말이에요. 왜? 제일 가까운 점이 바로 그 수선의 발 자리가 되는데 아니 더 가까운 점에 A가 존재하잖아. 됐나요? 그래서 그냥 A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 길이는 1 되니까 여기는 루트 2. 네. 이렇게 잡아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다 그어봐도 어떻게 된다? 그어봐도 어떻게 해요? 이 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H. 자, 이렇게 잡아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내용이 계산이 굉장히 힘들고 이 내용은 좀 쉽고 이런 경우들이 문제들이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얘기예요.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자취 방정식이에요. 자취 방정식. 자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흔적이라는 뜻인데 흔적이라는 말보다는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해 사실. 정확하긴 한데 자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라기보다는 자취 방정식은 어떤 조건이 있을 거야.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0,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다. 그거 만족하는 점들 한두 놈이 아닌데 그 점들의 x와 y좌표 사이에 그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월의 방정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x 쿼리 제곱 x-0의 제곱
y-0의 제곱 루트 씌워주면은 얼마? 3이 나온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해가지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의 방정식이 됐습니다. 이거 만족하는 이 원위에 있는 점의 x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준 거거든요.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졸라 많은데 그 점들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각을 2등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빨간 놈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거든요. 얘를 2등분 한다면은 여기 2등분하는 이 노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점의 이 노란 직선의 위에 있는 이 점은요 2등분 해놨기 때문에 이루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슨 이거 직각 삼각형 두 개 합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무슨 합동? 직각 삼각형 R 그 다음에 H는 공통 A 합동 RHA 합동입니다. 따라서 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똑같게 되는 점들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 거리 요 놈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루트 5분의 절대값 이상한 일이지만 x하고 y를 저기 xy에 대입해. 자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 루트 그래서 요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2x 플러스 y 더하기 1은 이놈이 나오고요. 그래서 x 이런 놈이 나오고 또 한 놈은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라니 이상하네.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이 두 번째 것이 여기 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잡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잡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잡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점들의 모임이다. 됐어요? 그 점들의 모임인데 그 점들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그 관계식을 찾는 것이 바로 잡취의 방정식. 자, 다음에 자, 유형 23번 문제야. 야, 봐봐. 저 연중아 유형 23번이야. 자.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단계 1단계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에 1단계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직선 방정식을 구합니다. 구해서 뭘 할 거냐면은 C하고 AB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C하고 직선 AB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AB의 기준분의 길이 구할 거예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밑변이 될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근데 좀 화나요? 왜? 계산량이 많아서 화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말로는 이렇게 간단히 해놨지만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직선 구하고 직선만 구하는 걸 끝나? 결국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요. 이렇게 직사각형에서요. 이 삼각형 3개 넓이 빼주는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 3개 빼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중학생들한테 흔히 혹은 그 다음에 그 성적이 그렇게 뭐 한 중위권까지는 그냥 이거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자, 점을 갖다가 하나씩 쓸게요. A점이 얼마냐면은 4, 마이너스 4,3 새로 썼어요. B점 2, 마이너스 C점이 1,4 A점을 다시 쓸게요. 자, 이 그림이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곱하면서 이렇게 곱하면서 플러스 9를 해주세요. 플러스 더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서 뺄셈을 해주세요. 절대값이야. 그리고 절대값 빨갛게 해주면 얼마예요? 20 빼기 8 빼기 3 이렇게 구하면서 덧셈 뺄셈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아니 플러스 16 플러스 5 마이너스 6 됐나요? 근데 왜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여기서 20 마이너스 8 아니 더해주라고요. 더해줘야죠. 더해줘야 돼요. 더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는 뺄셈 해주시고 마이너스 5라서 여기서 네 계산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저놈의 도형의 넓이인데 뭐 사선식 혹은 식발근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볼록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사각형 넓이 있죠? 네? 사각형 넓이도 A, B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처음 끝까지 가시면 돼요. 한 줄 더 나가겠지. 이거 한 줄 더 쓰겠지. 공식은 똑같아요.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둘러싸인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구할 수 있냐고는 묻지 마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넘어서요. 넘어서 벡터 외적이라는 걸 이용한 거거든요. 벡터 내적까지만 나와. 그 외적이라는 걸 이용한 건데 계산이 간단하니까 가르쳐주긴 하는데 사실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쓸 일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누구나 다 가르쳐주는 공식이니까 아마 그 너희들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알려줄 거예요. 네,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알려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3가지를 알려드렸어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냥 구하라고 한다면은 신발끈 공식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 3개 빼든지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얘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술형이라는 거야. 반드시 서술형이야. 그것도 새끼 문제 있는 거 있죠? 새끼 문제 있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서 구해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손해보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에 신발끈 공식을 쓰면 단문만 1점 줘요.
저건 두번 맞아요. 아니 부분점 서술형 문제에 아예 이렇게 AB 직선의 1번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2번 AB 길이를 구하세요. 3번 높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부분점수를 다 주시니까 단계가 다 있으니까 통은 없죠. 통으로 그냥 이거 구하세요.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낼 거면은 그냥 객관식으로 내든지 아예 안 내요. 아예 안 내요. 그렇게 낼 거면. 그렇게 낼 거면 아예 안 내요. 왜? 선생님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사각형 그릴 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그 시발 공식을 사용할 거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는 문제를 그냥 서술형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점하기나 그렇게 쓰게 되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 채점 기준이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단계별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맞으면 몇 점, 2단계 맞으면 몇 점 이렇게 줍니다. 됐어요? 그 자꾸 통짜로 내게 되면 문제 감수 단계에서 커팅 단계예요. 커팅 단계예요. 출제가 안 돼요. 뭐 출제하는 사람이 냈다고 하세요? 학년 저기 회의 열리거든요. 교감 회의 열리거든요. 회의 열려서 커팅 돼요. 지휘선한테 커팅 단계. 하고 문제가 다 이렇게 수정이 돼요. 자, 그럼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이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최악입니다. 사실. 최악으로 나오는 거지. 자, 사실 이거 넓이 구하려면 이거 사선식이면 굉장히 금방 나오거든요. 사선식을 써도 금방 나오고, 직사각형에서 그 직사삼각형 쓰게 빼는 거 있죠? 그걸 써도 금방 나오는데, 좀 전에 썼던 바로 그 방식으로 풀게 되면은, 여기 OA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높이로 잡아야지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근데 사선시 쓰면은 이거 난이도가 그냥 터프가 아니라 이런 거 난이도 떨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이차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있어. 자, 여기에 A점 잡고 B점 잡아가지고 A도 마음껏 2차 곡선 위를 움직일 수 있고 B도 1차식 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다. 최소되도록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직관에 좀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요. 얘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얘하고 기울기가 2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때의 접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가 최소값이다. 왜?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거보다 더 가까운 점이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자, 그래서 뭘 찾아야 된다? 여기 빨간 직선을 만들어 찾아내야 돼요.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은 모르겠죠. 얘가 여기에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되니까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중근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A점을 찾아내야 되네요. 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방정식 마이너스 1이면은 이렇게 x좌표가 1 되는 거죠. 1,1 되겠네요. 그래서 A점의 좌표는 1,1. 아시셨나요? 이상하지 않죠?
상황. B점의 좌표를 찾아내라고는 안 하고. 얘는 그냥 저기 그 2학년 처음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딱 요 문제밖에 없어요. 딱 요 문제밖에 없어요.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문제인데, 빈칸 충분하는 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못하겠는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1155번에 뒤에 뭐 흥미로운 거 있나 좀 볼게요. 뒤에 흥미로운 얘기는 불행히도 없어요. 불행히도 흥미로운 얘기는 없고요. 마지막 흥미로워. 흥미로운 게 아니고, 네. 그냥 계산량이 많네요. 자, 기왕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기 너희들한테 숙제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숙제로 하려면 지겹잖아요. 그죠? 이거 딱 시간 때우기 좋습니다. 이 문제 시간 때우기 좋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직선이 있고 외부의 점 있을 때에 요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네,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시고